자, 최근에 이재명의 거짓말이 딱 걸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법인카드 관련 의혹으로 숨진 A씨가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딱 하고 들통나 버린 건데, 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으면은 또 최근에 한 며칠 정치 뉴스를 못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죠.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의 앞뒤를 충분하게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참고인 40대 한 사람이 자택에서 또 숨진 채 발견되는 그 충격적인 뉴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로도 벌써 이재명 측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목숨을 연이어 잃고 있는,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여섯 번째 지금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재명은 참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자기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원 측에서 한다라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해당 운전자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없는 인연을 나랑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뻔뻔하게 이런 말도 했어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이걸 못 견디고 돌아가셨던 것이다. 그게 나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저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른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감탄이 나오죠. 뻔히 모든 사건의 중심에 지금 본인이 엮여 있는데 사람이 목숨을 잃고 돌아가시는 사건, 이런 사건을 연달아 겪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염력과 주술을 운운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재명이는 참고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다 됐다라고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이번에 숨진 김혜경 법인카드 사건의 참고인은 바로 그 결제 바꿔치기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건과 그 사건의 내막에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상한 거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혜경의 개인 비서 배 씨에게는 무려 50억 원대의 부동산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배 씨가. 서울에만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 수원에도 빌라가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연봉을 10억 원이라도 받는 건가요? 정상적으로는 이 재산 형성 과정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재산 형성 과정부터가 지금 수사기관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무엇이냐? 숨진 참고인이 바로 배 씨의 빌라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자꾸 지금 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숨진 참고인은 이재명이가 직접 주재하던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 아예 이렇게 대놓고 함께 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이 사진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약 7년 전이었던 성남 통합방의협의회 소속으로 판문점 행사까지 같이 참석한 적도 있었고, 거기서 둘이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자, 믿기 힘드시다고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운데에 분명히 이재명이가 있고 그 옆에 이번 사건의 참고인들도 뻔히 같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법카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숨진 A씨는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급여를 받은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딱 하고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너무나도 의심스럽죠. 모든 것들이 사실 명명백백하잖아요. 이거 이상의 증거가 뭐 딱히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증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증거입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김혜경의 운전기사로 급여를 받은 적도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재명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면서 다급하게 다음과 같은 핑계를 또 늘어놨습니다.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했던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타고 있던 차의 앞쪽에서 운행을 하던 또 다른 차를 운전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둘러댄 겁니다. 자, 김혜경의 차를 몰았던 건 아니다. 이걸 지금 자기들이 주된 핑계로 늘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이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이재명 경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계약서까지, 지금 계약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골 때리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측이 내놓았던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일단 본인들의 말대로 그래,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본인들의 말대로 다른 차를 몰았다라고 지금 둘러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대로라면 참고인 A씨가 김혜경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라는 소리잖아, 그죠? 아니, 자기들이 다른 차를 몰았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선관위에 제출을 했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이 허위사실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통으로 걸려드는 소리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운전기사가 아니라며. 그럼 허위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을 한 거잖아.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럼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앞뒤 인과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보고도 이 태풍의 눈에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말장난에 놀아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또한 끝까지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해대고 있는 이런 인물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아직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온 나라에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정신 차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물론 정부가 답답하고 잘못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는 답답한 게 왜 없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죠. 이런 문제를 많이 보고 깊이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물론 현 정부가 답답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런 최근의 어떤 일련의 여론 흐름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인위적인 대규모 여론 조작이 매우 강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규모 댓글 여론 조작이 함께 있다니까.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긴 임기 초의 정권인데 갑자기 이 정도로 일거수일투족 모두 밉다라는 식으로 비호감 여론이 만들어지는 건 절대로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이 어렵다니까. 미우나 고우나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면 이런 거대한 비리를 파헤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조폭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온갖 범죄와 거대한 비리, 권력형 비리, 부동산 개발 비리 각종 사건들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검사들이랑 수사의 주체가 없으면 그 무서운 일들을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댓글만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현 정부의 권력이. 현 정부의 권력이 아니라면 이런 거대한 사건들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당사자들에게 그 정당한 죗값을 물릴 주체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던 분들, 또 이번에 돌아가셨던 참고인들, 물론 이재명이의 수족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넓게 보면 이 사람의 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이 양반만 도와주고 민만 닦아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히게 한 그 정당한 죗값을 살아있는 정부 권력이 아니면 누가 물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짊어진 그 판단력과 사고력의 그 요구치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세워져 있어요. 일단 그래서 칼자루 위에 제일 먼저 올려 세워야 되는 인간들부터 먼저 올려 세워놔야 그 다음에 일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 다음에 해결할 일입니다. 그때 가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도 절대로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개개인이 정말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투표권 여러분들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